당당하게 당독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면접이 처음이라면 꼭 보세요 편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취업 면접 최종 합격을 자신의 목표 혹은 버킷리스트에 적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제목 때문이라도 면접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도 영상을 많이 보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로는 명확하게 정하셨나요? 네, 명확하게 정했다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취업 면접에 있어서 절반은 합격한 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일단은 진로부터 명확하게 더 정하고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로가 명확하다는 건 곧 내가 세운 이 계획의 최종 목표점이 정확하다는 건데요. 이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내가 세운 계획을 중간 단계에서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중간 단계에서 변경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노력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나의 계획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로 설정부터 명료하게 하고 그 다음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진로가 정해진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나는 명확하게 1, 2, 3, 4, 5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 하는 분들, 만약에 이게 그냥 머릿속에 멍하게 있고 어디 가고 싶은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리스트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10위 혹은 1위부터 20위까지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꼭 면접은 꼭 한번 내가 보고 싶은 기업 이렇게 한 묶음, 아니면 이 기업은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 그 다음 마지막은 내 역량과 혹은 내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분류를 좀 해서 가고 싶은 기업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내가 세운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요. 목표가 구체화되면 그 목표를 위한 계획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좋냐고요?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화 해보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산업 혹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취업 면접에서 PT 면접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NCS 면접, 즉 공기업 면접이나 공공기관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 빠지는 걸 오히려 보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거의 필수적인 면접 도구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PT 면접 주로 어떤 주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PT 면접은 대부분 현재 내가 지원한 그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 고민되는 이슈에 대해서 그 주제가 아주 옅게 희석된 형태로 주로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에너지 공기업이죠. 땡땡 발전의 경우 최근에 2019년도 채용 PT 면접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가 나왔습니다. 가상발전소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밝힐 수는 없지만 땡땡땡땡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이나 도덕적 관점에서의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공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PT로 해서 발표하게끔 했던 그런 면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산업, 회사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이게 PT 면접이 아니더라도요. 인성 면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을 왜 뽑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때 굉장히 센스 있게 대답을 할 거면 결국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지원한 회사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내가 제시하는 답변이 면접관에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역량 키워드와 경험 사례를 엮어서 그 답변으로 내야 될 텐데 이때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의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 산업, 회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도대체 내가 지원한 직무, 회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높일 수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발빠르게 손품을 많이 파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손품을 팔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로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가장 가고 싶은 회사의 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근에 어떤 보도자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작업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업정보 공식 사이트인 다트에 들어가서 그 기업의 현재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최근 뭐 있었던 이슈 등에 대해서 뭐 투자 내역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또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정보 공식 사이트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행정직이나 일반직의 경우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토목이나 기계 직무인데 저도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뭐 토목이나 기계 직무라 하더라도요. 그 회사가 현재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면접 답변을 할 때 거기에 적합한 이런 역량 키워드나 사례 혹은 적합한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걸 것 같아요. 면접 질문 예상되는 거 한 몇 개 쓰고 거기에 밑에 막 댓글 달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답변을 만들면서 뭐 나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이 나의 경험 사례를 리스트화하고 이를 폴더링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분석 도구나 툴이 있는데요. 뭐 아주 쉽게는 마인드맵, 뭐 아니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만트라트 같은 이런 분석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추천을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냥 우선은 내가 가진 경험들을 쭉 리스트화해 보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20살 때는 뭐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적고 동아리 가입. 그런데 동아리 가입해서 1학년 총무를 맡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뭐 2학년 때는 뭐 공모전에 참석. 그런데 누가 조원 한 명이 참여를 잘 안 해서 속을 썩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들을 리스트처럼 이렇게 쭉 적어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경험들을 폴더링화 시키는 겁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성을 표현하는 경험의 질문에 답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인지 이렇게 해서 좀 폴더링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대충 이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이 좀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을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게 잘 되냐면요. 면접에서 흔히들 뭐 컨셉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컨셉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강조해서 표현해야 할 나의 역량 키워드는 뭔지 혹은 강조해서 표현해야 할 경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내 경험을 리스트화하고 폴더링화함으로써 좀 정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면접에서 컨셉을 잡는 데도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단계는요. 말하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연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장점은 훨씬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나의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뭐 강점과 약점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단점을 완벽하게 수정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장점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단점은 어떻게 보완해낼 수 있는지 노력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꼭 기억하세요. 카메라 촬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내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다를 때가 조금씩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보완이 더 필요한지를 카메라 촬영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면 훨씬 더 단점을 쉽게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면접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면접도 사실은 소통의 한 과정이죠. 면접관과 내가 소통을 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정적이거나 뭔가 너무 자신감이 없거나 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직전 물론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두근두근 되고 긴장이 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면접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야 되고요. 특히 면접관이 여러 가지 꼬리 질문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나에게 좀 관심이 있으신가?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를 잘 설명을 해드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막 불안하고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일단 스스로에게 자꾸 말을 걸어주세요. 나는 그동안 준비 과정 동안 이렇게 내가 거쳤었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온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면접에서도 그때 연습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난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자꾸 확신을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면접 볼 때 안 떨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은 면접관도 떨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로드맵처럼 좀 그려졌을까요? 이 과정이 잘 그려져야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목표가 꼭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